많은 사람들이 수면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몰아서 잔다고 수면 빚이 탕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은 줄이거나 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충분한 잠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잠의 즐거움, 저자 사토 도미오가 쓰고 국일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피곤합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성인 평균 수면 시간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24분이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8%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잊힌 잠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저자 소개, 사토 도미오. 홋카이도 기타미시에서 태어나 도쿄 농업대학교와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했고 도쿄 농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의학박사, 농학박사, 경영학 석사다. 대내 자율신경계와 인간의 행동 언어의 관련성을 연구해 독자적인 입버릇 이론을 확립했다. 홋카이도의 별장과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아타미의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며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다. 저서로는 말버릇 바꾸기, 젊음의 법칙, 성공을 부르는 긍정의 힘, 기적의 입버릇 등이 있다. 책의 큰 목차 1장 제대로 잔 잠은 당신의 삶을 신선하게 만든다. 2장 잠의 정체 3장 새로운 하루는 취침에서부터 시작된다. 4장 잠에 감춰진 놀라운 힘 5장 아침을 바꾸면 잠이 바뀐다. 6장 잠으로 평생 젊은이처럼 사는 방법. 지금부터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마법의 수면. 나는 쾌라는 말을 즐겨 쓴다. 이는 한마디로 기분 좋은 상태라는 뜻으로 우리 인류는 언제나 조금 더 나은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진화해왔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늘 쾌를 바라며 생활하고 있다. 기분 좋은 상태.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무엇이 떠오르는가? 맛있는 식사,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운동, 사랑하는 사람과의 달콤한 한때 등 저마다 조금씩 다를 것이다. 내 책을 읽은 사람이라면 아침마다 하는 걷기 운동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모든 이가 기분 좋은 상태를 칭할 때 하나의 대답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일 꼭 경험하는 쾌가 있다. 바로 잠이다. 조용한 밤, 푹신한 침대에 피곤한 몸을 맡겼을 때의 해방감과 잠에 빠져들 때의 그 노곤함과 편안함, 그리고 숙면을 취한 다음날 아침의 상쾌함 등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은 기분 좋은 상태일 때, 그리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때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잠이 중요하다. 500만 년이라는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길러지고 그 유전자에 새겨진 승자로서의 정보를 전부 발휘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침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의 3%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이 책에서 돈이 전혀 들지 않고 현실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마법의 수면을 소개하려 한다. 최근에는 뇌과학의 진보로
잠에 감춰진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왜 잠을 잘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는 왜 꿈을 꿀까?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책으로 여러분이 쾌적한 수면을 통해 언제나 충실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잠은 두 종류가 있다. 지금부터는 잠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자.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지식이다. 잠에는 깊은 잠과 얕은 잠이 있다.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깰 정도로 얕은 잠을 잘 때가 있고 누가 흔들어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을 잘 때가 있다. 이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잠에는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두 종류가 있다. 인간은 이를 교대로 반복하면서 잠을 잔다. 이 둘은 약 90분을 주기로 교대로 찾아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렘 수면은 얕은 잠, 비렘 수면은 깊은 잠이다. 그런데 인간은 왜 두 종류의 잠을 잘까? 얕은 잠인 렘 수면은 일반적으로 신체의 잠이라고 한다. 실제로 렘 수면기에 우리 몸의 근육은 완전히 이완되어 축 늘어진 상태가 된다. 신체의 긴장을 풀어 휴식시키는 것이다. 한편 깊은 잠인 비렘 수면은 뇌의 잠이다. 이때 뇌파를 측정하면 완만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뇌가 휴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근육은 완전히 힘을 뺀 탄력 상태가 아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낮 동안에 비해 정도는 덜하지만 신체를 지탱하기 위해 최소한의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두 종류의 수면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약 90분 주기의 수면 리듬이 왜 중요한지도 이해가 될 것이다. 참고로 이 90분 주기 가운데 약 70분은 비렘 수면, 나머지 20분은 렘 수면을 취한다. 기분 좋게 잠에서 깨기 위해서는 렘 수면기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90분 주기이므로 대략 잠든 지 6시간 후, 7시간 반 후, 9시간 후가 렘 수면기이다. 반대로 깊이 잠들어 있는 비렘 수면기에 잠에서 깨면 기분은 최악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면 리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니 상쾌한 잠을 위해서는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의 리듬을 제대로 정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낮 시간의 활동기에 체온을 높여두면 그만큼 밤 시간의 휴식기에 체온이 떨어지기 쉽고 최초의 비렘 수면이 자연스럽게 깊어지므로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날 수 있다. 꿈을 만드는 렘 수면. 지금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렘 수면, 비렘 수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렘이란 어떤 의미일까? 렘은 Rapid Eye Movement의 약자로 빠른 안구 운동이라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렘 수면 중에는 눈을 감고 있는데도 이리저리 안구가 움직인다. 또 실눈을 뜬 채 잠을 자기도 한다. 렘 수면을 신체의 잠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렘 수면기에는 인간과 밀접하고도 중요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바로 꿈을 꾸는 것이다. 렘 수면은 우리의 꿈을 만드는 잠, 즉 꿈의 공장이다.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은 렘 수면 시간에 집중해 있다. 보통 잠을 자는 내내 꿈을 꾼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꿈은 렘 수면기에만 꾼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매일 꿈을 꾼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나는 어젯밤 꿈을 꾸지 않았어. 숙면을 취한 날에는 꿈을 꾸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다만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은 자기가 꾼 꿈의 약 1%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설이 있을 정도다. 일반적으로는 렘 수면기에 잠에서 깨면 꿈의 내용을 기억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렘 수면기에만 꿈을 꾸는 것일까? 꿈을 꾼다는 것은 뇌가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꿈에서 영상이 떠오른다면 뇌의 시각 영역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꿈속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면 뇌의 청각 영역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체의 잠인 렘수면은 거꾸로 생각하면 뇌의 활동기로 그 덕분에 꿈을 꾸는 셈이다. 실제로 렘수면 중 뇌파를 측정해보면 낮 동안과 거의 같은 파형을 볼 수 있고, 가만히 있는데도 심박수나 혈압, 호흡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또 뇌의 에너지 소비량도 낮과 큰 차이가 없다. 겉으로는 분명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뇌와 자율신경은 깨어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비렘 수면은 뇌의 잠인 만큼 뇌가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한다. 이래서는 꿈을 꿀 수 없다. 오랫동안 신체의 잠으로 여겨온 렘 수면은 일반적으로 비렘 수면에 비해 경시되어 왔다. 뇌의 잠과 신체의 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뇌의 잠에 주목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꿈의 존재와 렘 수면과의 관계가 부각되면서 렘 수면이 뇌의 활성화와 뇌 발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잠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신생아는 잠의 약 절반을 렘 수면에 소비한다. 갓난아기는 하루에 약 16시간 정도 잠을 자기 때문에 8시간 정도 렘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갓난아기의 뇌 안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따라서 갓난아기의 뇌의 발달과 렘 수면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의 뇌는 피로를 자각하지 못한다. 가령 오랜만에 과격한 운동을 하면 온몸이 욱신욱신할 정도의 근육통이 생기고 또 위장의 상태가 나쁘면 위통이나 복통이 올 수 있는데 뇌가 아프다는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뇌에는 고통을 느끼는 지각신경이 없다. 따라서 아무리 피곤해도 이를 느낄 수 없다. 그럼 뇌가 실제로 얼마나 피로한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뇌의 무게는 체중의 약 2%가량 된다. 체중이 70kg인 남성이라면 뇌의 무게는 1.4kg이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신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것은 온몸의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과 거의 같은 수치다. 참고로 근육은 체중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체중이 70kg인 남성이라면 그 가운데 35kg이 근육이다. 다시 말해 불과 1.4kg의 뇌와 35kg의 근육이 똑같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근육의 25배나 활동하고 25배나 지쳐있는 것이 우리의 뇌다. 실제로 종일 머리 쓰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렇게 보면 뇌의 휴식인 비렘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비렘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 비렘 수면에는 깊은 비렘 수면과 얕은 비렘 수면이 있다. 깊은 잠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가령 6시간 잠을 잤을 경우에는 90분 주기의 잠이 4세트 반복되는 셈이다. 이때 가장 깊은 비렘 수면 시간은 첫 번째 세트의 90분이다. 두 번째, 세 번째 횟수를 거듭할수록
잠은 얕아져서 네 번째 세트의 비렘 수면은 매우 얕은 잠이 된다. 따라서 잘 때는 최초의 3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또 연쇄 반응처럼 잠이 들기 시작한 최초의 3시간 동안에는 체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시간대에 대량으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다. 성장 호르몬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성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호르몬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뇌와 신체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또 어른의 체내에서도 분비되어 DNA 합성과 연골 합성, 세포 수복 등 신체 유지에 깊이 관여하는 호르몬이다. 밤을 새고 난 다음날 화장이 들뜨는 이유는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피부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얼굴이 붓고 모세혈관의 우렬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불규칙한 수면을 취할 경우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신체 유지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질 높은 수면은 신체의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피부도 만들어준다. 11일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소년. 짧은 잠의 세계 기록은 1965년 미국의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가 기록한 264시간 12분, 약 11일이다. 그의 도전에 뇌와 수면 전문가들이 입회하여 다양한 상황을 관찰하고 자료를 모았는데 대체 사람은 어느 정도 잠을 자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맨 처음 보인 구체적인 변화는 시각이었다. 잠을 자지 않은 지 이틀째 되는 날, 가드너는 눈의 초점이 맞지 않고 시력이 저하해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그만두었다. 그리고 나흘째가 되자 우울 증세가 나타났으며 실험을 보조하던 연구자들에게 자주 짜증을 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벼운 환각 증상이 일어났다. 참고로 연구자들은 큰 소리로 가드너를 부르고 몸을 흔들어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마당에 나가 같이 농구를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기분이 전환되었다고 한다. 9일째를 넘겼을 무렵에는 말에 두서가 없어졌고 환각과 망상 증세가 현저해졌다. 그리고 11일째에는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무표정해졌으며 사고력이 눈에 띄게 감퇴되었다. 이미 뇌 기능의 대부분이 어떠한 형태로든 장애를 보인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기록을 갱신한 이후 그는 곧바로 잠에 빠졌다. 여기서 연구자들이 놀란 것은 그의 수면 시간이다. 가드너는 실험이 끝난 후 14시간 40분 동안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날 인터뷰와 텔레비전 출연을 마쳤고 그 다음 날에는 학교에 갔다. 264시간이나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잠을 잘 것이라고 생각했던 연구자들은 예상 외의 상황에 적지 않게 놀랐다. 이는 흔히 말하는 미리 잠을 자둔다는 것이 의미가 없음을, 그보다는 수면 리듬이 중요함을 암시한다. 잠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충분히 자면 피부 미인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연구팀은 뉴 사이언티스트 최근호에서 6만 8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0여 년 동안 수면 시간과 체중과의 관계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밤에 적당히 잠을 자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매일 밤 5시간씩 자는 여성은 7시간씩 자는 여성에 비해 체중이 최소 15kg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32%나 많았으며 심지어 비만이 될 확률도 15%나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매일 밤 6시간씩 자는 여성들은 7시간씩 자는 여성보다 최소한 15kg 이상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12% 증가했고 비만이 될 가능성도 6%나 많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잠을 적게 자는 사람은 적당하게 자는 사람보다 에너지를 적게 소모해 체중이 증가한다며 15kg 정도의 체중 증가는 당뇨병과 심장병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적당한 잠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잠을 잘 때에도 최소한의 열량은 소비된다. 물론 적게 자고 더 많이 움직이면 더 많은 열량이 소비되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잠과 다이어트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따라서 수면 부족 상태이면 노폐물이 몸 안에 쌓여 내장에 부담을 주고 신진대사가 나빠진다. 반면 충분한 수면을 하면 몸 안의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몸이 붓는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 덜 자고 일하는 행위는 생체 리듬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평소와 같이 음식을 섭취해도 얼굴이 붓기 마련이며 몸의 불균형 상태를 가져온다. 기적의 호르몬 멜라토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의 일이다. 미국에서 기적의 호르몬으로 일대 붐을 일으킨 호르몬이 있다.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강은 물론 전신의 호르몬 밸런스를 정상으로 유지시켜주는 그야말로 기적의 호르몬이었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우리의 생체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멜라토닌은 호르몬의 지휘자이다. 체내의 생화학 반응은 많은 호르몬들의 절묘한 연계에 의해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알기 쉽게 각종 호르몬을 악기라고 생각해보자. 바이올린, 트롬본, 피아노, 첼로 등 악기 중에도 다양한 악기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체내에서는 개성적인 호르몬들이 모여 생명의 심포니를 연주하고 있다. 이 호르몬은 모든 호르몬의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일명 호르몬의 어머니라고도 불리는 매우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다. 특히 강력한 면역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면 DHEA의 수준이 압도적으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노인들의 신체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면 노인의 체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갑자기 호르몬의 지휘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휘자 없는 연주회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면역력과 저항력을 담당하던 호르몬도 차례로 무대에서 내려간다. 지휘자가 없으니 공연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둘씩 무대에서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몸은 점차 면역력과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노화가 진행된다. 즉 멜라토닌이 감소한 노인의 체내는 한산한 콘서트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목하게 된 것이 멜라토닌의 보충이다. 지휘자만 돌아오면 분명 단원들도 돌아올 테고 콘서트홀에는 다시 생명의 심포니가 울려 퍼질 것이다. 생리학과 약학 그리고 안티에이징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멜라토닌의 보충은 10여 년 전부터 주목을 모으고 있는 호르몬 요법 가운데 하나다.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해보면 무려 150세에서 180세까지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연구에 기대가 크다. 베개를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 요즘 홈쇼핑에서는 베개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베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분명 베개 선택은 개별적이어서 집에서 베던 것을 베지 않으면 잠이 잘 오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어떤 베개가 좋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베개를 선택할 때 망설이곤 한다. 가장 좋은 베개는 등뼈 전체의 커브를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이 두 다리로 몸통과 두개골을 지탱하는 직립보행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머리나 흉부의 중량으로 압축되어 있는 등뼈는 몸을 눕히는 것으로 해방된다. 자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등뼈에 휴식을 주는 것이다. 반듯하게 누우면 서 있을 때의 자세에 비해 경추와 요추의 커브가 조금 얕아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여기서 베개의 역할은 경추가 자연스러운 커브를 그릴 수 있도록 요와 머리나 목과의 간격을 메우는 데 있다. 그런데 너무 높은 베개를 베면 후두부가 올라가고 턱이 당겨진다. 그러면 고개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심하게 아프기도 하고 심하면 어깨 결림의 원인이 된다. 그뿐 아니라 기도가 좁아지거나 코를 곤다거나 호흡하기가 어렵다.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도 목에 부담을 주고 심장보다 머리가 낮아져 혈액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몸에 부담을 주면 당연히 인간의 몸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반응한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베개를 베어야 건강한 잠을 잘 수 있을까? 사람마다 체형이나 목의 커브가 다르므로 베개 높이도 다를 수 있다. 베개를 베고 하늘을 향해 누웠을 때 턱이 조금 내려오는 정도가 좋다. 뺨과 턱을 잇는 라인이 옆에서 보아 2도에서 5도 정도가 기준이다. 요의 푹신한 정도도 베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부드러운 매트나 요라면 머리에 비해 등이 파묻히기 때문에 머리와 등 높이에 차이가 난다. 그만큼 베개를 낮게 해야 한다. 베개를 바꿔도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요의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옆으로 누워서 잘 때가 많은 경우는 낮은 보조 베개를 겹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뒤척이면 자세가 바뀌므로 빠지기 쉽고 가볍고 작은 것으로 한다. 베개의 높이가 바뀌면 바로 익숙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낮은 베개를 베던 사람은 높은 베개가 영 적응이 되지 않아 잠을 못 이룬다. 새로운 베개에 위화감을 느낀다면 수건 같은 것을 대고 조금씩 조정하는 것도 좋다. 베개 소재에도 수명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몸도 변화하기 때문에 몇 년마다 베개를 체크하여 몸에 맞는 베개를 고르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사토도미오의 잠의 즐거움을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국내 가정의학과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1916년에서 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남성 3,997명을 대상으로 수면시간과 복부 비만의 상관성을 분석했습니다. 수면시간이 하루 5시간 미만인 남성은 정상 수면 하루 7시간을 취하는 남성보다 복부 비만 위험이 1.5배 높아졌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왜 비만에 영향을 줄까요? 잠이 부족하면 위장에서 배부름의 신호를 보내는 렙틴 호르몬의 양이 적어집니다. 반면에 배고픔의 신호를 보내는 그렐린 호르몬이 늘어납니다.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 식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만은 다시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질 낮은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얕은 수면은 다시 그렐린 호르몬과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다시 살이 찝니다. 잠과 비만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베개의 중요성도 언급합니다. 얼마 전 야마다 슈오리의 기적을 일으키는 베개의 힘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마다 슈오리는 정형외과 의사였는데요. 자신만의 현관 매트 베개를 독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침이 베개로 쓰였습니다. 경침은 편백나무와 같은 둥근 나무를 반달 모양으로 자른 형태입니다. 경침의 효능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좋은 잠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말에 몰아서 잔다고 수면 빚이 탕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굿잠을 빕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